자동차 부분에서는 근데 한 번도 국산차에 대해서 이렇게 막 매료가 돼가지고 막 침이 나오게 막 설명을 하거나 막 신이 나가지고 기술에 대해서 설명했던 적이 거의 없었어요, 이전에는. 그렇죠. 뭐 벤츠 뭐 ABC 하면은 막 침 튀기면서 막 RR에 대해서 그 RR이 약간 찐따 같은 컨셉인데 그걸 기술로 극복하고 그래서 외계인 고문설이 나온 거 아니야? 그렇죠. 포르쉐가 알라를 고집하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가솔린 그 1100도가 넘어가는 그 온도에서 그냥 VGT를 막 걸어놓고 와, 그 흡기 기술 하면 또 수평대항 엔진의 그 놀라운 기술, 그 다음에 다들 어버버 하고 있을 때 더블 바너스 밸브 트로닉 가지고 막 밸브 가지고 그냥 막 있는 출력 없는 출력 다 끄집어내면서 그러면서 실크 6배 뭐 이런 미친 기술도 막 선보이고 있고 이런 거 설명하면서 사실 그때는 배알이 없었던 거야. 아니 그거 설명하고 막 칭찬하면 뭐 할 거야, 남의 나라인데. 근데 그렇죠. 그때 기술에 빠지고 자동차를 너무 사랑하니까 그걸 설명하면서도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자존심이나 어떤 자주적인 생각 뭐 이런 것들, 민족주의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생각 못하고 난 자동차를 좋아하고 그 자동차를 좋아하는 그 바람이나 희망사항에 걸맞는 결과물을 내주는 저 브랜드는 정말 막 하트가 눈에서 뿅뿅 나온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는 실제로 우리 브랜드들이 기술 간격이 컸어요. 그들하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누가 국산차 얘기하면 나쁜 소리는 안 하는데 그렇죠. 좀 됐고요. 제 얘기 계속 들읍시다. 그건 나중에 뭐 이런 식으로 우리도 무시를 하고 뭐 이랬었는데 이제 전기차 시대가 오면서 전기차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연차도 잘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19년서부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비클을 통해서 VMC, 비클 모션 컨트롤러, 과거 벤츠와 보시가 1995년도에 했었던 일렉트릭 스테빌리티 프로그램이라는 소프트웨어 방식의 자세 제어를 이제 전기 모터를 사용해서 모션 컨트롤, 알고리즘화된 출력 제어, 액티브한 제어를 통해서 내연차, 하이브리드, 전기차를 다 바꿔놓고 있어. 그래서 2019년부터 연구가 시작돼서 본격적으로 그 시너지가 나온 게 2021년부터예요. 그렇죠. 2021년부터 나온 차들이 환골 탈퇴했다니까? 근데 이미 2020년에 나왔던 NX4였나? 투싼. 그때부터 싹수는 있었는데 네, 그때부터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본격적으로 빛을 발했던 게 이제 RL5가 나왔고 맞아요. 그리고 나서 포텐이 하이브리드하고 내연차 이제 터진 거예요. 특히 하이브리드가 갑자기 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거의 모든 부분들이 다 돈을 안 들인 차인데 그러니까 이러면 안 되거든 사실. 그러니까 기존에는 하드웨어 잘 만들어 놓고 소프트웨어로 각 부분들을 조금 이렇게 컨디션 업하는 정도, 스프롭하는 정도였다면 이제는 소프트웨어 판을 놓고 거기다 하드웨어를 맞춰서 짜는 거야. 그래가지고 완성된 하드웨어를 최종적으로 더 소프트웨어로 이 부분 올리고 이 부분 올리고 이퀄라이저처럼 그렇죠. 원하는 방식으로 제조사가 이 차는 주요 타겟층이 여기야. 그러면 거기에 맞게 이퀄라이징을 하는 거야. 또 이 차는 아재들이 많이 타, 형님들이 많이 타. 그럼 거기에 맞게 또 이퀄라이징을 하는 거야. 이 능력이 예전의 현대가 아니다. 그러면 왜 이걸 갖게 되느냐? 미래를 준비했기 때문이야. 그렇죠. 사실 그거를 말씀하신 부분들을 현대가 그렇게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투자한 부분이 시뮬레이션이에요. 맞아. 설계를 하는 단계에서. 왜냐면 설계 시뮬레이션을 구축해 놓지 않으면 소프트웨어로 제어할 걸 미리 상정해서 하드웨어의 밸런스를 맞추는 설계는 사실 불가능해요. 그래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이 각각의 파라메타들을 미리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시뮬레이션 시스템을 현대가 정말 큰 투자를 해서 도입을 한 게 18년, 19년 이 시점이에요. 맞아요. 그리고 지금 내연차와 전기차의 설계를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내연차는 사후 수습이야. 컨트롤이. 그렇죠. 그런데 전기차는 사전, 사후 다 해요. 다 하죠. 예측 제어서부터 피드백 제어까지. 근데 예측 제어가 너무나 정교하게 그 모터의 선형적인 출력과 그리고 또 즉각적인 토크 이걸 기반으로 해서 출력 단에서부터 제어가 되고 거기에 ESC 과거에 내연차에서 보조를 했었던 장치가 하부 디렉토리도 붙으면서 플러스가 돼버리니까 시너지가 막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내연차 부분에서도 아니 전기차만 잘하는데 내연차도 막 올해 차 막 뽑히잖아. 그죠? 그리고 평가해놓은 거 보면 여러분들이 한번 영국의 평가, 독일의 평가, 미국의 평가 한번 잘 보세요.
투싼 하이브리드, 스포티지 하이브리드, 그리고 펠리세이드, 텔로라이드가 다 씹어먹어 지금. 그러니까 경쟁 모델 대비 무조건 얘가 1등인데? 이렇게 발언을 할 수밖에 없어요. 얼마 전에 그 CNBC였나? 그 유튜브 채널에 현대에 대한 짧은 다큐멘터리가 올라왔어요. 봤어요. 감동이더라. 그거 보고 좀 깜짝 놀란 게, 저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우리 브랜드, 현대로 대변되는 대한민국의 자동차를 변방의 그런 싸구려차로 취급하는 게 아니라 전기차 시대의 리더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는 그런 워딩들을 던지는 걸 보고, 그런 인터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저는 진짜 그날 제가 3일절 날 그걸 봤거든요. 그날 저 진짜 대한독립 만세했어요, 진짜로. 난 두 가지 감정을 하고 있어요. 그걸 보고서 진짜, 야, 내 생애 안에서 이걸 보는구나. 그렇죠. 못 볼 줄 알았어요, 그거. 해외에서, 유수 언론에서 현대를 비중 있게 다루고, 두 번째는, KBS, SBS, MBC 뭐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도대체 뭐 하는 거예요? 왜 안 다뤄, 도대체? 하다못해 EBS는 왜 안 하시죠? 아니, 미래 전기차 관련된 모빌리티, 그리고 차세대 기간산업, 국가의 미래를 지금 결정지을 수 있는 그렇죠. 중차대한 산업 분야에서 이렇게 성과를 내고 앞으로 청신도가 밝혀져 있는데, 그거 한 시간 특집 방송해야 되는 거 아니야? 1시간으로도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방송에 관심 없고, 늘 무슨 뭐 전기차 그냥 막 문제 있다 그러고 불안하다 그러고 중국 LFP 배터리를 뭐 따라가야 된다 그러고 뭘 따라가기는. 아니 지금 이 LFP 공정은요, 중국이 3원계로 들어오기가 너무 부담스럽고 3원계 수율 도달할 때까지 시간이 필요하니까 전기차 굴기를 당장 못해요. 중국 국가주석 시진핑이 2014년부터 1대1로 한다고 전 세계에다가 그냥 막 중국 인프라 깔아놓고, 아니 도대체 그 캄보디아 거기에다가 왜 송유관을 왜 설치하냐고. 전쟁 나무 쓰겠다 이거야, 전쟁 나무. 그렇죠. 그거 송유관 만들어 놓는다고 못 써요. 왜냐면 송유관으로 기름 보내는 게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거든. 배 타고 보내는 게 훨씬 싸요. 지금 놀리고 있어. 그러면 거기에다가 니네 나라에 송유관 만들 테니까 그럼 우리가 무슨 돈으로 만드래? 우리가 돈 빌려줄게. 뭐 이런 식이야. 강제 차관 아니야. 그렇죠. 뭐하러? 그러고 나서 아니 그럼 이거 안 쓰는데 우리가 이거 어떻게 해요? 이거 뭐 돈도 못 벌고 그 이자도 못 갚는데. 근데 중국에서 99년 동안 무료 사용권 줄 테니까 잘해봐. 아니 써야 말이지. 이런 식이야. 뭐 에콰도르에 댐 만들고 뭐 어디에 만들고 하는데 그게 거의 죽은 시설들, 필요 없는 말레이시아 같은 데다가 막 유령도시 아파트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중국이 지난 10년 동안 GDP가 막 엄청나게 폭발적으로 성장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실상이 없어. 그렇죠. 지금 막 무너지기 직전이에요. 막 헝다그룹 같은 경우에 얼마 전에 350조, 400조 뚫고 이제 뭐 500조 가까워지고 말이에요. 지금 업체 나가 그래, 업체 나가. 헝다그룹에서 지고 있는 빚이 아직도 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사람들이 하거든요. 전반적으로 10년 동안 1대1로로 쓴 돈만 1200조에 알려진 것만 더 썼을 거야. 그러니까요. 그런 식으로 돈을 뿌려댔어. 거기에 대한 부실화가 이제 터지기 시작하는 거고, 전기차도 마찬가지예요. 전기차도 일단 깔아놓고 어떤 배터리가 가장 손쉽게 빠르게 생산할 수 있어 하고 나온 게 LFP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미국에 특허 가지고 있는 그 업체에다가 그냥 특허권 사와가지고 그냥 막 생산해서 뿌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NCM 811도 저희 CATL 같은 경우 지금 소송이 걸려 있어요. 실제로 소송이 걸려 있고, 왜냐하면 양극재 업체가 지금 소송이 걸려 있죠. CATL하고 그렇죠. 직접적으로 아직은 않고 시작은 안 했고 납품하는 양극재 업체에다가 지금 이게 타고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렇죠. 네. 왜냐하면 이 3원계 공정 자체가 말씀드렸다시피 거의 모든 공정 기법을 K배터리 3사가 다 이 권리를 갖고 있어요. 우회하기가 쉽지 않지. 네, 우회가 거의 불가능한 수준. 그리고 또 정도로. 우회를 했다고 해도 걸면 걸려. 그렇죠. 이 기술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까 잠깐 말씀하셨지만 2012년에 A123가 이제 쉐보레 볼트에다가 납품을 하려고, 그때 이미 A123가 무너져가는 시점이었어요. 여기저기 막 특허 팔고 그러다가 그때 사고가 났어요. 폭발했습니다. LFP 배터리 폭발하면서 GM 연구원 5명이 나인원에 실려가는 사고, 지금도 검색하면 나오는데요. 그 사고 이후로 A123가 정말로 이제 거의 부도로 가요. 그러면서 중국에서 그
것들을 다 사가요. 그렇죠. 그 저작권과 이 기술 저작권을 다 가져가는데 그게 현재 중국이 전기차 걸기를 하면서 만들어내는 LFP 배터리의 원천 기술들이에요. 맞아요. 그것도 원래 NFP를 왜 만들었냐면 리튬 이온은 너무 비싸다. 그렇죠. 야, 좀 싼 거 없냐. 싼 거 찾다가 꾸려가지고 네. 인산염 철도 비슷한데 네. 밀도는 좀 떨어지는데 만들 수는 있어. 해서 사실은 개발이 된 거거든. 그때 고디너프 교수님하고 퍼디라는 분이 같이 해가지고 논문을 썼는데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결정적으로 그걸 가져다가 중국 전역에 빨리 깔아서 전기차 굴기 그렇죠. 1대1로 식으로 빨리 전국의 영향력, 전기차 영향력을 세계에 각인시켜라 해서 시작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리튬 이산철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브레이드 배터리처럼 품질이 어느 정도 되는 배터리가 있는가 하면 쓰레기 같은 리튬 이산철이 많아요. 품질이 편차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해서 퍼뜨려진 전기차들이 언제 문제가 생겨서 정말 전기차 시장이 산소화가 될지 지금 중국 시한폭탄 같은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것들을 K배터리가 쫓아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라는 거 그건 좀 배터리의 발전 과정과 업계 상황을 전혀 모르시는 분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렇죠. 네. 산업군의 히스토리를 조금이라도 뭐 알아보시면 절대 그런 얘기가 나올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하도 리튬 이산철에 대해서 막 그거 안 하면은 큰일 난다고 언론에서 하니까 K배터리도 다 포트폴리오에는 있어요. LFP가 언제까지 필요하냐면 소듐이 대중화되기 전까지는 ESS에 필요해요. 그리고 또 한국도 이제 캠핑 문화가 많이 발전하고 있으니까 그 파워뱅크 같은 또 캠핑카 같은 데 들어가는 용도로는 좋거든요. 그러면 K배터리도 이제 리튬 이산철 뭐든지 아무리 기술이 그렇게 뭐 난이도가 없더라도 개발을 해야 돼요. 개발한다 그래서 지금 따라가는 게 아니라 개발한다는 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 K배터리가 중국 LFP 배터리 품질만큼 만들려고 개발하려는 게 아니에요. 중국 LFP보다 더 저온 사용성이 좋고 이게 제일 문제야. 저온 사용성을 확보하고 전압 강화가 좀 덜하고 그리고 고시 레이트를 걸었을 때도 SOH가 안정적으로 운행이 될 수 있는 좀 더 품질 높은 LFP를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개발을 해야 되는 거야.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가격은 그러면서도 올라가면 안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개발을 한다고 하는 거지 중국을 따라가는 입장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균형을 잡으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K배터리는 일단 3원계는 잘 발전을 하고 있고 3원계는 이미 엄청난 투자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술과 관련해서는 지금의 페이스만 유지하면 이제 문제는 없어요. 그리고 이제 리튬 이산철이 소듐이 과연 언제쯤 대중화가 될 것인지가 관건인데 소듐 하면 또 중국 국적 가신 분들이 소듐도 중국 1등이다. 뭐만 하면 다 1등이래. 아니에요. 지금 모든 배터리 회사들이 소듐, 그 다음에 전고체, 리튬 메탈, 리튬 황 다 만들고 있어요. 심지어 한국 같은 경우는 산학연이라고 해가지고 네. 산업체 그리고 이제 정출연 그리고 학교 이렇게 해가지고 세 군데가 공동으로 개발을 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맞아요. 정부에서 지원금도 줘요.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이런 걸 육성을 하는데 여기서 제가 얼마 전에 본 논문 중에 한국에너지연구원이었나? 그쪽에 주가 돼서 했던 연구 결과 중에 소듐 배터리인데 다른 소듐 배터리들은 딱 리튬 인산철을 대체할 정도 수준의 전압을 확보하거든요. 사실 3.6V 수준도 굉장히 높은 전압이긴 해요. 네. 배터리로. 근데 우리가 지금 3원계 리튬 이온 배터리들만 4V를 넘는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렇죠. 만충 전압이 4.2잖아요. 근데 한국 에너지 연구원에서 했던 그 논문에 4V를 넘긴 소듐이 나왔어요. 그러면 그건 밀도도 해결한다는 얘기 아니야. 그러니까 그 녀석은 LFP가 아니고 3원계도 잘하면 대체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 만약에 그렇게 해서 밀도 해결하면 소듐은 난리 나는 거야. 소듐은 나트륨은 뭐 그냥 뭐 그냥 바다에 막 그득해. 물 말려가지고 이렇게 걷으면 돼요. 지구가 멸망하기 전까지는 뭐 고갈 염려가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노선인데. 물론 이제 그런 논문들은 선행 연구고 네. 그게 된다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연구 레벨 자체도 지금 앞서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동차 업체들과 싸우는 게 아니잖아요, 소비자들은. 근데 왜 소비자들이 자꾸 겸손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소비자들이 자세를 낮추고, 소비자들이 긴장을 하고, 소비자들이 무서워하고, 소비자들이 기술에 대해서 막 밤새가지고 기사 본다고 뭐,
K배터리, K전기차 품질이 올라가는 거 아니잖아요. 우리는 나온 결과물들을 보고 우리가 할 일이 있어. 뭐냐면 정확하게 판단해야 돼. 그렇죠. 허투루 판단하면 안 돼요. 이상하게 막 뭐 자기 똥꼬가 무슨 뭐 100년에 하나 나올까 말까 한 똥꼬다 이런 희한한 소리 하는 사람들 하지 말고 우리가 연구자처럼 연구하자는 게 아니라 상품성에 있어서 이게 뭐가 좋은 거냐, 그렇죠. 뭐가 정말 우리가 추천할 만한 거냐라는 그 정도는 우리도 소비자들 차원에서 나름 연구는 하셔야 된다고. 왜냐하면 제조사랑 여러분은 싸워야 돼요. 왜냐하면 내가 좋은 제품을 얻기 위해서는 제조사는 분명히 여러분들을 속이려고 듭니다. 기술적으로든 뭐르든. 왜냐하면 제조사는 이익을 많이 가져가야 되니까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 이익이 제조사한테 가지 않고 우리한테 오도록 해야 돼요. 그래서 저들한테 속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공부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그죠. 아, 우리 생명을 거기에 싣고 다녀야 되는 건데 좀 알아야죠. 그러니까요. 아, 이거 뭐 스마트폰 고르듯이 할 수 없잖아. 얘는 던져도 얘만 깨지지만. 그렇지. 그래서 자동차는 좀 우리 가족 그리고 또 그걸로 인해서 타인의 생명과 재산도 해를 받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한의 지식은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기차 시대에 꼭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만 관련해서 저희가 정리를 해서 드리는 거니까 아, 머리 아프다 이렇게 생각하시지 마시고 몇 번 듣다 보면 또 이게 익숙해져요. 그렇죠. 재밌어진다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저희가. 여기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